또 이 OBS 다루는 법이 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또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화면이 또 깨끗하지가 않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나왔네요.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기 2주 동안 쉬는 바람에 녹이 슬어서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녹이 확 슬어서요.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다고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이게 준비 많이 하면 또 이렇게 꼭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건 제대로 좀 인싸뉴스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다들 출근길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출근 다들 마치셨나요? 어떠세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오늘 인사뉴스를 시작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조국 뉴스가 끊이지 않아서 저희가 뭐 어떻게 다른 뉴스로 옮겨가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또 조국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얘기부터 먼저 꺼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그 김용호 부장의 김용호 연예부장 라이브 매주 일요일 8시에 김용호 부장이 라이브를 하는데 어제 라이브에서도 또 충격적인 사진을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사이에 다들 그 사진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시고 또 김용호 부장은 밤새 편안한지 다들 걱정하시고 그렇게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위험을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에서 일단 그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래된 돈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 날짜가 적혀 있는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요게 지금 돈 뭉치 사이에 끼어져 있는 종입니다. 돈 뭉치 사이에 끼어서 붙여놓은 종이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돈들은 신권인가요? 국권인가요? 약간 위에 10,000원짜리들은 국권처럼 보이고 위에 두 칸은 밑에 거는 일부 신권과 일부 국권이 섞여 있는 돈으로 보이는데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돈 뭉치 하나. 자, 이건 보시면 5만원짜리가 눈에 보이시는 게 10개죠. 10개고 이게 5만원짜리가 100장 있으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 500만원짜리가 10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5천만원인데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5천만원짜리가 10개. 그러니까 요거 한 뭉텅이가 5억 원이라는 거를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5억 원인데 보시면 사진 뒤쪽으로 똑같은 돈 뭉치가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밑에 돈 뭉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15억이네요. 그리고 이건 어떤 방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 뭉치가 잔뜩 들어있는 어떤 방인 것 같은데, 뭐 한국은행이나 무슨 시중은행의 그런 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밑에 테이블에 뭐 이상한 중국집 테이블 같은 그런 무늬도 있고 한 걸 보니까 자, 이 돈을 어제 보여주면서 지금 이게 돈다발이 지금 4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위에서 본 돈다발 그리고 명함 2장이 놓여있던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옆에서 본 돈다발 역시 똑같은 명함이 2장 놓여있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저희가 그건 지웠었습니다. 그 2장을 김용호 부장도 보여드렸고 저희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젯밤에 김용호 부장 라이브에서 돈다발 2뭉치를 더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추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다른 돈들과 이렇게 신권들로 모여져 있는 뭉치 5억 원이 하나가 보이지만 뒤에 2뭉치가 더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도 한 15억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방 안에 있는 돈 뭉치 이렇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김용호 부장은 뭘 얘기했느냐?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돈 뭉치에 대해서 해명해라 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어떤 기사라도 나온 게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과 돈 뭉치와 관련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단 한 줄의 해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아니 왜냐면 이 정도 돈이 나오고 오거돈이란 얘기가 나오고 오거돈 캠프의 명함까지 나왔으면 오거돈 시장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나는 저런 돈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아니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거돈 시장은 이 돈 뭉치와 관련해서 아는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는 상관이 없으면 없다. 뭐 나의 캠프의 뭐 멤버 중에 일탈행이다. 뭐 아이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면 모른다. 뭐 뭔가 해명이 있어야 저희가 다음 액션을 취할 텐데 아무런 해명이 없이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어제 김용호 부장도 얘기했듯이 이 돈과 오거돈 시장 그리고 오거돈 캠프 모두 조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조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오늘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뭔가 더 드러나게 해서 조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청문회가 무산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거돈 시장의 해명을 금일 중에 오늘 중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오거돈 시장의 어떠한 해명, 부인 뭐 어떤 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라이브 쇼에서는 좀 더 진전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오면 검찰이 수사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듯합니다. 수사할 듯해요.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검찰에 언제든지 뭐 제시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제보 받아서 그 제보 확인해서 그 정도 수준이지 저희가 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는 검찰에 넘겨줄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뭐 검찰이 오히려 그냥 뭉개면서 저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건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한다? 물론 저희 그 자유한국당 쪽 뭐 의원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조국 지금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럼 조국과 오거돈 그리고 부산 지역 정치인들 통틀어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으로.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입니다. 단순히 검찰이 입시 비리 뭐 이런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특검을 해서 이 엄청난 자금, 어제 김용호 부장은 200억을 얘기했습니다. 이 현금을 200억을 얘기했고 그 200억을 수표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람과 그 수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연찮게 지나가는 말로 던졌지만 조국이 트래블러스 체크, 여행자 수표로 굉장히 많은 여행자 수표,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여행자 수표죠. 굉장히 많은 돈을 여행자 수표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참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중에 오거돈 시장은 반드시 이 돈에 대한 해명, 부인도 좋습니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도 좋습니다. 전혀 모른다도 좋고, 아니면 알면 안다. 그건 내가 누구 보고 돈 좀 바꿔오라고 했던 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겁니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거돈 시장도 검찰 또는 특검으로 가야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돈 뭉치 2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2019년 6월 17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금고 안에 있는 이 현금 보여드리고요. 원래 2장은 제가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그 위에 있는 명함을 지우지 않은 사진이라서 제가 지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렸다간 또 크게 김용호 부장한테 또 욕먹을까봐 제가 그 사진 못 보여드리고, 자, 이 2장입니다. 이 2장 뒤에 지금 뭐 여기 댓글에는 뒤에 있는 거는 앞에 거에 거울에 비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 절대 거울에 비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돈 뭉치와 전혀 또 다른 돈 뭉치가 있고 그 밑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것도 돈처럼 보이니까 확실히 저게 다 돈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15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거돈 시장 또는 오거돈 시장 뭐 대변인실 뭐 다 좋습니다. 이 돈에 대한 해명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조국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아주 크게 4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입시 비리, 뭐 입시 비리는 고대에 들어가는 입시 비리, 부산대 의전에 들어가는 입시 비리, 또 그리고 뭐 한영외고까지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뭐 중졸까지 꼭 시켜야 되느냐 이건 문제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복잡해지니까요. 고대 입시 비리,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이렇게 입시 비리를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웅동학원의 비리. 그러니까 웅동중학교를 놓고 뭐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뭐 수많은 해먹은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웅동학원에 관련된 비리 이렇게가 있고, 또 하나가 사모펀드와 관련한 비리. 사모펀드는 201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국이 수석이 되자마자 2달 만에 사모펀드에 조국 부인과 조국의 2 자녀 이름으로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요. 이건 뭐 가장 최신의 가장 따끈따끈한 비리죠. 웅동학원은 뭐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한 20여 년에 걸쳐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뭐 꾸준히 그렇고요. 입시 비리는 2015학년도 입시 비리, 2010년도 고대 입시 비리,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 고대 입시와 관련한 입시 비리는 고대가 사립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위계한 업무방해죄는 형량이 5년 이하라서요. 그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고대 입시 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입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입학 취소는 언제라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소시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입학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를 문제 삼으려면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를 문제 삼아야겠죠. 왜냐하면 부산대 의전원은 또 국립대학교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이건 형량이 7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검찰에서는 고대는 막상 갔더니 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고대보다는 부산대 의전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환한 게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기 홍릉에 있죠. 서울의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키스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라는 경력을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다가 기재를 했거든요. 요것과 관련한 수사가 근데 실제로 부산 그 키스트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단 3번밖에 안 나왔다. 3주짜리 인턴이라 그랬는데 단 3번밖에 안 나왔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센터장이었던 교수가 너무나 불성실한 인턴이라서,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너무나 불성실한 인턴이라서 자기가 얼굴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센터장을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죠. 이미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굉장히 빠른데요. 왜냐면 왜 입시비리가 빠르냐, 입시비리는 영장을 치면 무조건 영장이 나옵니다. 입시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국의 주변인 중에 빨리 누구 한 명을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입시비리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비리가 그리고 쉽잖아요. 뭐 자소서 뭐 올린 거 허위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입시비리니까. 그러면 바로 위계에 한 공무집행방해니까. 뭐 조민도 본인 자신도 알고 딸도 알고 엄마도 알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인싸 뉴스니까요. 오늘 아침에 3가지 크게 업데이트할 사안이 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3가지인데, 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영표 교수,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제1저자로까지 올려주면서 조국의 딸을 데려다가 인턴을 시켰냐. 이건 분명히 품앗이 내지는 바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 여러 차례 라이브쇼에서 CG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저희 방송을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전부 단독이라고 터뜨려요. 저희는 방송으로 안 치나봐요. 저희는 진작에 했던 거를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단독이라고 터뜨렸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자, 조국 딸 논문 교수 아들, 그러니까 이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죠.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장재혁인데, 이 친구가 조국의 대학연구소 센터서 인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소 센터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 장재혁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이 조민하고 장재혁이 둘이 같이 인턴으로 있었다고 하면서 2주간 15일간 그렇게 해서 그 인턴 경력을 고대 자소서에도 쓰고, 이 친구는 듀크 대학교, 미국 듀크 대학교에 나가는 유학 갈 때 자소서에 써서 동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재혁 군은 2010년 9월에 미국 듀크대에 입학을 했고, 조민 양은 2010년 3월에 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고대가 입학 취소가 되면 뭐 당연하고, 이 장재혁 씨도 듀크대에 이 인턴 경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입학 취소가 되겠죠. 그럴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까지 저희 거 가지고 잘라서 했으면 저희는 뭐냐? 한 발짝 더 나가야죠. 저희는 뭐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오수자님 응원 많이 합니다. 저희 아들 경기 동기셔요. 아유, 제가 경기 84회시군요. 네. 크리스탈 스노우님, 이런 상황에 언론이 조용한 게 신기합니다. 가세현 식구 모두 몸 좀 심하세요. 화이터. 토란 입방울 하나, 조국에서 문자인까지 조문하게 될 그날까지 가세현 힘내세요. 네. 네. 정현서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왜 좋다 이거예요. 그 장재혁이든
조민이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뭐 법대 교수니까 뭐 그리고 아버지 조민은 이제 저쪽 가서 뭐 이름 올렸으니까 품앗이로 조민 친구까지 같이 한번 넣어준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자, 서울대 법대 인턴 공고입니다. 이 글씨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자격을 보면 대학원생, 서울법대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자격도 정인섭 교수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서 심사를 받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민과 장재혁은 그냥 아름아름으로 쓱 들어온 겁니다.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턴 이력서를 써내라는 게 있어서 이 인턴 이력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보면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학력사항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뭐 고등학생 이렇게 기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아마 조민이나 장재혁은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항목에다가 우리 아빠 조국, 저는 조민 친구예요. 조민은 아빠가 조국이에요. 이렇게 썼겠죠 뭐. 아니면 이런 거 안 쓰죠 사실. 얘네들은 이력서 같은 거 쓰겠습니까? 그냥 조국이 얘기하겠죠. 우리 애들 내 딸이랑 딸 친구 인턴으로 올려놓게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겠죠. 그렇게 인턴을 할 수는 있지만 고대는 반드시 이건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좀 입학 취소 절차라든지 논문 취소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자로 모든 대학교가 개강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오늘 개강을 했고요. 부산대학교도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고려대학교 졸업하신 졸업생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 재학생 여러분, 학교 본부, 고려대학교 학교 본부, 그리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전화하셔서 전화 한 통씩 하십시오. 여러분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으로서 고려대학교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화 한 통씩 하셔가지고 당장 조민 입학 취소시켜라. 이 정도 밝혀졌는데 뭐가 두려워서 취소를 안 시키는 거냐. 고려대학교가 이 정권보다 몇 년을 더 있어 백 몇십 년이 된 고려대학교가 조민 하나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돼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씩 하십시오. 당장 취소시키라고. 무슨 여론 어쩌고저쩌고 또 여기 뭐 이 정권 뭐 여론 조작의 달인들 아닙니까? 여론 조작의 달인들인데 막상 정말 조작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10분 만에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 1위 만들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쳤는지 매크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실제로 여론 조작이 불가능한 거의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진짜 여론은 이렇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대응에 대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투표를 했더니 유권자 수는 19,524명. 부산대학교 총학생입니다. 유권자 수는 19,524명. 그러니까 한 학년에 5,000명 정도 되는 거죠. 투표자 수가 9,934명입니다. 50%가 조금 넘는 수가 투표를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단체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찬성한 인원이 91.4%, 반대하는 인원은 8.55%입니다. 이게 진짜 여론입니다. 이게 진짜 여론입니다. 조작되고 자기들 편한테만 전화 날려서 거기서 전화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는 40% 50%대 지지율, 이건 조작입니다. 이렇게 조작할 수 없는 부산대학교 총학생의 학생 이런 식으로 딱 뭐 남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딱 한정된 데서 투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90% 넘는
학생들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국 의혹에 대처하고 뭐 시위하고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걸 91.4% 학생들이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입니다. 10분 만에 매크로 돌리고 팬클럽 동원해서 조국 힘내세요 해서 검색어 1위 만드는 게 그게 여론이 아닙니다. 그게 여론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킹크랩도 보고 드루킹도 보고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상에 조작된 여론조사 회사들이 자기들 편에다가만 전화 잘 받는 자기들 편에다만 전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여론은 그건 여론이 아니고요.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 이런 게 진짜 여론입니다. 도저히 조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투표하는 이런 것이 진짜 여론입니다. 네. 자,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오늘 또 업데이트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을 했던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조선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단독 하나, 중앙은 웅동학원 관련해서 단독 하나, 동아는 이 인턴 과정, 입시비리 관련해서 단독 하나 이렇게 했네요. 참 뭐 묘하게 배분한 것처럼 그렇게 단독을 했는데, 자, 웅동학원 관련한 단독은 이겁니다. 학원은 이사회 개최하면 그 이사회 개최한 서류를 전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은요. 그런데 2006년도 웅동학원, 웅동중학교의 이사진들의 이사회가 이제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국회에서 넘겨받아서 보니까 2006년에 조국 동생 조건과 조건의 마누라가 두 사람 뭐 회사와 조건 마누라 개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웅동중학교에다가 소송을 냈잖아요. 52억 원의 채권을 갚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공사비 채권에다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52억 원, 16억이 52억이 됐다는 건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2억짜리 소송을 딱 냈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당사자잖아요. 원고잖아요. 그런데 그거 소송을 받고 나서 웅동중학교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조국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 법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무국장으로 자기 둘째 아들인 조건을 임명하겠다. 그랬더니 이사들이 뭐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조건이 이 웅동중학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특히 그런 소송이나 뭐 이런 걸 맡는 사무국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 내놓고 그거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조건이 선임이 돼서 원피고 양쪽 다 조건이 된 거죠.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국은 이 이사회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에는 조국은 딱 빠졌더라고요. 그날은. 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쏙 빠졌지만 어찌됐거나 조건은 무조건 업무상 배임이고, 이 52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라서 이거는 당시 2006년 당시의 공소시효로도 15년입니다. 지금은 20년, 25년 가까이 될 겁니다. 2007년 이후에요. 근데 2006년에는 공소시효가 지금보다 좀 짧았는데 그래도 15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되는 대로 조국 동생 그리고 이 이사들 전부 업무상 배임의 공동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자, 입시비리는 또 이렇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꺼풀 벗겨가듯이 진행이 조금씩 돼가면서 이 전모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다가 가장 큰 게 있다면 역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는
단순히 조국 가족만의 비리가 아니고요. 단순히 조국 가족만의 비리가 아니라 이 사모펀드를 잘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정권의 실세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그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자, 조국 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짜리 와이파이 사업,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 이게 1,500억짜리 사업인데 이 1,500억짜리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여기에 여권 실세 국회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참여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서울시 좀 이상하죠? 서울시는 2011년부터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체제로 서울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 1,500억짜리 와이파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이런 걸 하겠다라고 진행이 돼서 2017년에 이 회사가 와이파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기사부터 보실까요? 네, 조국 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전 보좌관들 참여. 그 와이파이 사업에 여권의 전 실세의원들의 전 보좌관들이 2명이 컨소시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펀드의 운영사들, 여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업 딸 거다 라고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예전부터 박원순과 참여연대를 같이 하면서 박원순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막역한 사이예요. 그런데 조국이 이 펀드에 투자할 거고, 이 조국의 이 회사 코링크라는 회사 자체가 조국의 오촌 조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는 대외적으로 1,500억짜리 와이파이 사업 우리가 딸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조국이 2007년 7월에 조국 부인이 10억 원을 투자하자마자 2017년 9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A 컨소시엄, 이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A 컨소시엄이 뭐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A 컨소시엄이 서울시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2017년 9월에 선정이 됩니다. 2017년 5월에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요. 2017년 7월에 조국이 펀드에다 돈을 넣고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라는 코링크는 2015년 12월부터 이미 이 사업은 우리 거다. 이거 우리가 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얘기하고 계속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그 A 회사 컨소시엄도 만들고 그 컨소시엄에 또 여권 보좌관들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가 조국이 돈을 딱 집어넣은 7월 이후에 9월에 이 사업을 바로 땁니다. 1,500억짜리 지하철 와이파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따냅니다. 뭐 이쯤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명백하죠?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탁탁 맞아 떨어져 나간다는 게. 자, 요거 조금 복잡하시면 제가 조금 쉬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코링크 P는 조국 펀드의 운영사지만 이 코링크 P라는 회사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실질적인 사주고요. 지금 조범동 외국으로 도망가 있고 현재 대표이사로 돼 있는 이상훈도 도망가 있고 또 이 회사가 투자한 우모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 우모 씨도 도망가 있습니다. 핵심 인력 세 사람이 외국으로 출국 도망하는 상황이고, 자, 2017년 7월에 조국이 10억 5천, 그리고 조국 처와 조국의 자식들이 10억 5천, 그리고
조국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의 남동생 처남과 처남 애들이 3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원을 집어넣었는데 2017년 8월에 그거 기가 막히죠. 금액도 14억 원을 집어넣었는데 13억 8천만 원이, 그러니까 2천만 원 띄고 13억 8천만 원이 웰스 CNT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웰스 CNT를 조국 펀드가, 조국의 가족 펀드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A 컨소시움은 2017년 9월에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 A 컨소시움과 코링크는 같은 사무실에 웰스 CNT와 코링크, 이 A 컨소시움은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이 웰스 CNT는 A 컨소시움에 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확약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죠. 코링크하고 웰스 CNT하고 A 컨소시움은 사실상 한 몸이에요. 사실상 한 몸. 그러니까 이 A 컨소시움이 와이파이를 수주했다? 그러면 조국이 투자한 웰스가 수주한 거고 코링크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조국이 투자했던 10억은 이런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3, 40배 튀겨지죠. 10억이 3, 400억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조국을 보면서 조국 가족의 어떤 재테크, 조국 가족의 어떤 이런 어떤 기법을 보면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 진작에 우린 저렇게 하지 못했나? 왜 우리는 이 방법을 몰랐나? 왜 상속세 21원 남겨놓고 빚 50억 남겨놓고 죽지 못했나?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저도 25년간 변호사 했지만 조국의 이런 어떤 기법은 정말 너무 탁월해서 예측 불허, 상상 불허,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입시 비리,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자, 요거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검찰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 노한중입니다. 노한중과 오거돈. 그래서 며칠 전에 오거돈 시장실 압수수색하는 게 크게 뉴스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노한중과 오거돈, 분명히 오거돈이 노한중을 임명해 줬는데 오거돈이 노한중을 왜 임명해 줬지? 노한중이 뭐 대통령 주치 임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임명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뭐 이미 그 전에 노한중으로 뭐 내정돼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린 딜러리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노한중과 오거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조국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오거돈은 조국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느냐? 오거돈은 조국 부탁을 받고 노한중을 임명해줬다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그러면 오거돈은 조국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냐 이런 게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거돈과 조국은 과연 무슨 사이냐? 저희 김영호 부장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조국 동생 조건은 여배우의 남편과 굉장히 친한 친구. 너무 복잡해지네요. 네.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기로 하고, 자, 조금 더 저거 읽어드릴게요. 영란방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현리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가세현 자랑스럽습니다. 격하게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현리님, 우리 생일 파티에 안 오셨죠? 네,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조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 이 사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자, 이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누군지 다 아시죠? 제일 오른쪽에 박영선, 그 옆에 유은혜, 그 옆에 강경화, 그 옆에 이제 안경 낀 여자, 이 여자는 좀 덜 유명해서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유명이라고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부의 이제 그 여성 장관급들이죠. 장관들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낙찰계라고 아세요? 낙찰계? 그 개라는 게 굉장히 선진 기법입니다. 선진 금융 기법이에요. 왜냐면 들어간 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를 그냥 우리식의 이자 개념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라는 게 옛날부터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장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 개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 좋기는 한데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낙찰계라고 해가지고 그 개돈 모은 걸 처음에 얼마 해가지고 타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낙찰계라는 거는 굉장히 고율의 이자기 때문에 앞에 먼저 타신 분들, 앞에 먼저 타먹은 분들은 뒤에 못 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경매처럼 자기가 얼마에 타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얼마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를 타가는 건데 딱 제가 이분들 이 분위기를 보니까 낙찰계 왕주들이 먼저 타먹거든요. 낙찰계 왕주들이 개 먼저 타먹고 개 먼저 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계 먼저 타먹은 개원하고 왕주들이 개야 깨지든 말든 동남아 놀러가는 딱 그런 분위기다. 딱 분위기가 개주들 같아요. 낙찰계 개주들 딱 가방 하나씩 다 들고 돈가방 하나씩 든 다음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박영선 씨는 본인 좀 이제 좀 경력 좀 있으니까 수첩 하나만 딱 들고 돈가방까지는 안 드는 거죠. 수첩 하나 딱 들고 동남아 여행 떠나는 개주들. 이 개야 깨지던 말던 그러니까 이 나라야 망하던 말던 대한민국이야 망해먹던 말던 자기들은 이미 개 탔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 정권에서 장관 한 번씩 했으면 됐죠.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네. 정말 이 정권의 개주들, 정권의 낙찰계 왕주들 진짜 짜증이 나는데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돈다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2019년 6월 17일 금고안에 있는 돈이고요. 자, 이게 5억입니다. 5억. 네, 5억. 이게 위조 할 수가 없죠, 이거. 이게 만일에 위조면요. 이게 만일에 위조다? 엄청난 범죄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통화 위조, 그 나라가 쓰는 돈 위조하는 거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왜냐면 통화 위조하는 거는 그 나라 경제를 완전히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위조로 만드느니 정말 저게 현금인 게 돈인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저 5억입니다. 5억 맞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도 돈이 맞아요. 이게 그 장난으로라도 돈을 그렇게 가짜로 만드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범죄예요, 무조건. 통화 위조죄는 그걸 융통시키건 안 융통시켰건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야, 엄청난 돈이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돈 무슨 돈인지, 왜 이 돈이 이렇게 현금으로 있는 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루원님, 방송 없으면 하루 종일 안절부절. 네, 감사합니다. 블루고님, 조건은 형이랑 사이도 안 좋다는데 가세연에서 한번 불러봐요. 저희가 부르기 전에 검찰에서 부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불러서 본인이 자백을 할까요? 형 얘기는 좀 할까? 네. 그렇겠죠. 왜냐면 본인이랑 엄마 아버지는 다 지금 한 50억 나랏빚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때문에 20여 년째 신용불량자로 지내는데
형은 잘 나가잖아요. 형은 뭐 50몇억 현금으로 딱 챙겨놓고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되려고 그러고 있으니 조건이 뭐 아무리 동생이지만 뭐 좋을 리가 없겠죠. 네. 네.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시작을 해봐서 좀 실수를 했는데 그건 이따가 비공개로 돌릴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17,000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께 뉴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인데요. 정기 구독 1877-0665에 전화하셔서 카드나 핸드폰으로 저희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매달 후원해 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뭐 광고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기 구독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게 저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싸뉴스 2주 만에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17,000분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2주 전까지 할 때까지는 뭐 7,000분, 8,000분이 최고였는데 17,000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좋고요. 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거돈 시장 뭐 대변인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중으로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부인하는 게 부인도 좋고 뭐 알면 안다고 해도 좋고 뭐 실수였다. 나는 원래 부자다. 집에 한 50억 정도는 늘 현금으로 싸놓고 산다. 뭐 어떤 식의 변명도 좋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종거 올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또 저녁에 라이브 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